새벽 2시 17분 경기도 포천시 한 골목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와 신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아, 그만. 제발. 바닥에 쓰러진 두 명의 청년. 군복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된 그들을 둘러싼 건 7-8명의 사복 차림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상상도 못할 욕설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군발이 새끼들이 뭘 잘났다고 까부냐? 군대 갔다 와서 인생 배운 줄 아나? 우리 돈으로 먹고 살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주먹과 발길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 중 한 명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도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에이, 또 군인들이 시비 걸었나 보네. 맨날 돈만 쓸어 나와서 건방지게 굴더니만. 군인들이 요즘 버릇이 없어.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얘들이 평소에 얼마나 까불었으면 저렇게 당하겠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분위기였죠. 결국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119에 신고했고 두 군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쌓인 이 동네에 뒤틀린 군인관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으킬 나비 효과를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동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정의는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 동네 경기도 포천의 신북면은 사실 군부대 덕분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인구 28,000명의 작은 읍면인데 바로 옆에는 12,000명 규모의 대형 기계 화보병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990년대부터 이 부대가 들어서면서 동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곳에 상가가 들어서고 식당과 노래방이 줄지어 생겼죠. 모든 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김용수 씨 58가 운영하는 만나중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손님에게는 짜장면 7,000원, 짬뽕 8,000원인데 군인들에게는 짜장면 1만 원, 짬뽕 1만 2천 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양도 적게 줬습니다. 어차피 부대에서 나온 용돈이니까 돈 감각이 없어서 그냥 내더라고. 김 씨의 이 말에는 군인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방의 박정미 사장 5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시간당 2만 원인데 군인들에게는 3만 원. 거기다 음료나 안주도 일반 가격의 1.5배를 받았어요. 군인들은 어차피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가 아니면 갈 데도 없고. 택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테랑 택시기사 이철수 씨 61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군인들 태우면 무조건 2만 원은 받아야지. 걔들은 돈 계산 못해. 부대에서 시내까지는 실제로 1만 5천 원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말이죠. 더 가관인 건 동네 편의점들이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도 군인들이 오면 가격표를 다른 걸로 바꿔놓기까지 했어요. 담배 한 갑도 500원씩 더 받고 라면도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어차피 걔들은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불만 있어도 목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3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악습이었어요. 군인들의 돈으로는 먹고 살면서 군인들 자체는 완전히 우습게 보는, 마치 기생충이 숙주를 우습게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의 젊은 세대들, 특히 지역의 양아치 무리들의 군인과는 더욱 심각했어요. 이들의 리더격인 최한결 23과 그의 무리들은 군인들을 완전히 우습게 봤습니다. 최한결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일진이었고 졸업 후에도 계속 동네에서 놀면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거의 보스 같은 존재였어요. 군대? 그런 데서 뭘 배우냐? 시간만 버리는 곳이지. 최한결은 군 면제 판정을 받았거든요.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이었는데 실제로는 멀쩡했어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병역 비리로 안 갔지만 너희들은 바보라서 갔잖아. 그의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김태현 22, 이준호 21, 박성훈 22 등은 모두 군 면제자들이거나 공익 근무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현역 군인들은 그냥 인생 실패한 애들이었어요. 특히 이들이 즐겨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군인들과 마주치면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군발이야. 여기 민간인 구역인 거 알지? 급수 몇 급이야? 나한테 경례해야 하는 거 아냐? 군인들은 교육상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니까 대부분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 이 양아치들은 더욱 신이 났죠. 봐라, 겁쟁이들. 군대 가서 뭘 배웠나? 심지어는 군인들이 지나가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담배를 군복에 비비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군인들이 참으면 역시 병신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동네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군인 만만한 존재, 양아치들 무서운 존재. 완전히 뒤바뀐 권력구조였죠.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외박증을 받고 부대에서 나온 이병 김민수 21와 일병 박준영 22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둘 다 이 지역 출신이라 동네 지리도 잘 알고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외박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시내로 향하던 중 평소 이들을 괴롭히던 최한결 무리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동네 군발이들 아냐? 최한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의 뒤로는 김태현, 이준호, 박성훈 등 평소 무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총 8명이었습니다. 김민수와 박준영은 순간 긴장했어요. 이 동네에서 최한결 무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하며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한결은 그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야야야, 어디가? 동창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김민수는 최한결과 같은 중학교를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최한결은 일진이었고 김민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군대 간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 저희 약속이 있어서. 약속? 군발이 새끼들이 무슨 약속이 있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박준영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한결의 눈에는 이상한 흥미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 걸 원했습니다. 야, 잠깐. 너희 요즘 많이 컸더라. 군대 가서 배운 게 있나? 답 안 해? 야, 김민수야. 중학교 때 생각나지? 최한결이 갑자기 김민수의 가슴팍을 확 밀었습니다. 김민수가 뒤로 몇 걸음 밀려났어요. 형, 왜 그러세요? 저희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다고? 야, 너 군대 가서 많이 건방져졌구나. 이때 박준영이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저희 정말 급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한결이 박준영의 뺨을 확 때렸어요. 짝!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준영은 깜짝 놀라 뺨을 손으로 감쌌어요. 뭐 하는 거예요? 군인이면 뭐 특별한 줄 아나? 맞아도 못 때리지. 최한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야들아, 오늘 이 군발이들 제대로 혼내주자. 무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김태현이 김민수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이준호와 박성훈이 박준영을 붙잡았어요. 김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려 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정말 죽고 싶어? 하지만 8대2의 상황. 게다가 좁은 골목이라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죽고 싶긴 누가 죽고 싶다는 거야? 최한결이 김민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군대 가서 뭘 배웠다고? 어차피 2년 버리고 온 병신들 주제에 무자비한 집단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행이 시작된 지 5분쯤 지났을 때 근처 치킨집에서 나온 사장 조모 씨 49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뭔 일이야? 하지만 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또 군인들이 시비 걸었나 보네. 요즘 애들이 많이 건방져가지고.
근처에서 야식을 먹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김 사장, 저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에이, 군인들이 먼저 건드렸을 거야. 한결이가 괜히 그럴 리는 없지. 최한결은 이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부모가 큰 건물 여러 개를 소유한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많은 상인들이 그를 알고 있었어요. 반면 군인들은 그냥 2년 후면 사라질 손님들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상인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군인들이 좀 혼나야 정신 차리지. 평소에 너무 건방졌어.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주변에는 10명 넘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영상까지 찍었죠. 야, 이거 나중에 웃기게 편집해서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냥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대학생 한 명이 119에 신고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야 폭행이 멈췄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김민수와 박준영. 김민수는 뇌진탕과 안면 골절, 박준영은 갈비뼈 2개 골절과 내장 타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병원에서의 일이었어요. 의료진이 상황을 묻자 함께 온 목격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얘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동네 애들한테 덤볐다가 오히려 당한 거예요. 군인들이 요즘 버릇 없어서 그래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의료진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선생님, 이 애들 말 믿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얼마나 건방진지 아세요? 김민수와 박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경찰이 조서를 받을 때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군인들에게 불리했던 거예요. 군인들이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동네 애들을 도발했어요. 평소에도 건방지게 굴었어요. 물론 CCTV가 있어서 진실은 밝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충격적인 건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군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박준영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군대 그만두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었어? 군인이라는 게 이렇게 창피한 건가 봐. 그날 밤 두 군인은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에 왔는데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월요일 오전 7시 이 소식이 부대에 전해졌습니다. 무엇이라고? 사단장 대령 김성호 48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2명의 어린 부하들을 본 순간 김 사단장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김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박준영도 마찬가지였고요. 너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저희가 군인인 게 창피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를 나쁘게 보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 사단장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군인인 게 창피하다고. 그는 30년 전 자신이 소위로 임관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군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존경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김 사단장은 즉시 부대로 돌아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하들이 군복을 입고 지역 주민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회의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더 문제는 이 지역 전체가 우리 군인들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사단장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없어도 잘 사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전례 없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사단 명령 제2024-127호. 전 장병 외출 외박 전면 중단. 간부들도 놀랐어요. 이런 조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내려지는 거거든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군인 모독 및 폭행 사건으로 인한 안전조치. 하지만 사단장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휴가 복귀자들도 민간 교통수단 이용 금지.
전원 군 버스로만 픽업.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돈이 이 지역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거였어요. 추가 명령도 있었어요. 부대 내 PX와 이발소, 세탁소를 확장 운영한다. 장병들이 부대 밖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내부에서 해결한다. 부식업체도 바꿨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지역업체 대신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했어요. 심지어 간부들의 가족들도 이 지역 상권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단장의 의중을 아는 간부들이 거부할 리는 없었죠. 첫 주말 평소 군인들로 북적이던 동네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상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2주째가 되자 동네 상권에는 전에 없던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중화 김용수 사장은 매출 장부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11월 첫째 주 매출 820만 원, 둘째 주 350만 원, 셋째 주 280만 원. 평소 매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노래방 노래하는 사람들의 박정미 사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임대료만 월 300만 원인데 이번 달 매출이 1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택시기사 이철수 씨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손님을 제대로 못 잡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택시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야.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계속됐어요. 기름값도 안 나왔죠. 편의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간 시간대 매출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외박 나온 군인들이 밤에 라면, 술, 담배 사던 게 주 수입원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끊긴 거예요. 24시 편의점 사장 장모 씨 43는 야간 알바생을 해고해야 했어요. 밤에 손님이 거의 안 와요. 인건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동네 술집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말 매출의 80%가 군인들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죠. 소주 한 잔 술집 사장 한모 씨 55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장사가 안 돼. 임대료만 나가고 매출은 없고. 한 달째가 되자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서 연쇄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유흥업소들이었어요. 군인들이 주 고객층이던 술집 6곳 중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종업원 3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개 식당 중 5곳이 휴업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직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노래방 노래하는 사람들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박정미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더 심각한 건 연쇄 효과였어요. 상권이 죽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군부대 근처라는 메리트가 이제는 디메리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송모 씨 52의 말입니다. 집값이 평균 20% 정도 떨어졌어요.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상가 임대료도 급락했습니다. 평소 월 200만 원 하던 상가가 150만 원으로 떨어져도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지역 경제의 허리가 완전히 부러진 거였습니다. 그제야 상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군인들에게 의존해서 살았는지. 12월 들어서자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장 박철민 62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인 회의실은 한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우리 모두 망합니다. 매출 현황을 공유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식당업계 평균 65% 매출 감소. 유흥업계 평균 80% 매출 감소. 소매업계 평균 45% 매출 감소. 서비스업계 평균 55% 매출 감소.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치킨집 조 씨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폭행 현장을 봤는데 저희가 말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먼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군인들한테 바가지 요금 받았어요. 저도.
같은 상품인데 군인들한테만 더 비싸게 팔았어요. 저희도 군인들을 완전히 호구로 봤어요. 30년 넘게 쌓인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박 회장이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사단장이 완전히 화가 난 상태래요. 그냥 사과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한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때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포천시 시장 김대호 58에게 상인회에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이대로는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망합니다. 김 시장도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어요. 세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사단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사단장님과는 평소에 어떤 관계셨습니까? 그냥 공식적인 관계 정도요. 사실 별로 친하지는. 김 시장은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사단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 김 시장이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쉽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사단장님께서 공무 중이십니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죠? 따로 약속을 잡아주시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3번을 찾아가서야 겨우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사단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사단장님,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좀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봐주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김 시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잘못한 건 지역 주민들이었으니까요. 그게 그날 사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시장님, 제 부하들이 군복을 입고 지역 주민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게 가벼운 일인가요? 김 시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사단장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요? 폭행당한 제 부하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에서 모독당한 모든 군인들에게요. 어떤 식으로요? 가해자들이 직접 부대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인들을 제대로 대우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요. 김 시장은 돌아가서 상인회와 긴급회의를 했어요. 가해자들을 찾아서 사과시켜야 합니다. 그럼 최한결이와 그 무리들 말씀이시죠? 네, 그 애들이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최한결의 부모가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최한결의 아버지 최재웅 52은 이 지역에서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였고, 어머니 김순희 49는 지역 부녀회장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사과를 해야 해요? 군인들이 먼저 시비 걸었을 텐데. 하지만 CCTV 증거가 명확했고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김 시장이 직접 최 씨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 동네 전체가 망할 판입니다. 12월 20일 오후 3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부대 정문 앞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상인의 임원들, 시장,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8명의 젊은 남성들. 최한결을 비롯한 폭행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였어요. 무릎 꿇어. 시장의 명령에 따라 8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 시멘트 바닥 위에. 죄송합니다. 군인분들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최한결이 목청껏 외쳤어요. 평소의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군인분들을 무시하고 폭행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른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분들을 존경하겠습니다. 부대 정문 너머로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폭행당했던 김민수와 박준영도 있었죠. 김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단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김 사단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이 지역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외출 외박을 재개합니다.
12월 21일 토요일 한 달여 만에 군인들이 다시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용수 씨의 중국집에 군인 2명이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군장병님들. 김 씨는 직접 나와서 인사했어요. 평소와는 천지 차이였죠. 짜장면 2그릇 주세요. 네. 바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계란 후라이 서비스로 하나씩 더 드릴게요. 가격도 일반 손님과 똑같이 받았어요. 7,000원씩 14,000원. 사장님 돈이 좀 부족한데. 아니에요. 군인분들은 할인해 드려야죠. 12,000원만 주세요. 오히려 할인까지 해준 거예요. 노래방은 어떨까요? 새로 문을 연 금성 노래방에서는 군인들에게 아예 반값을 받았어요. 군인분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시간당 1만 원만 받을게요.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철수 씨는 군인들을 태울 때마다 미터기를 켜지도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냥 1만 원만 주세요. 평소보다 5,000원 할인이었죠. 심지어 편의점에서는 군인들에게 음료수를 공짜로 주기 시작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동네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최한결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군인만 보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젊은이들까지 군인들에게 경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민간인이 군인에게 경례할 의무가 없는데도 말이죠. 고생하십니다. 길에서 군인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심지어 길을 비켜주기까지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이지은 21씨의 말입니다. 그동안 군인분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PC방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오면 좋은 자리를 먼저 안내해주고 시간도 할인해줬어요. 군인분들은 특별 대우해드려야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군인 호구, 양아치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군인 존경받는 존재, 양아치들 찌그러든 존재. 부대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한 달간의 외출 금지 기간 동안 오히려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갔거든요. 평소에 무시당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훈련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김민수와 박준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군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다른 장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앞으로 더 당당하게 군 생활해야겠어. 사단장 김성호 대령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이 살아나는군. 부대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외박 나가서 무시당하고 돌아오는 장병들이 많아서 부대 내 분위기도 우울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외박 나갔다 와서 존경받았다고 자랑하는 장병들이 늘어났어요. 사단장님, 이번 조치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부사단장의 말에 김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강한 조치가 필요한 법이지. 2025년 11월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후. 이 동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권은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어요. 군인들을 제대로 대우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군인들이 이 동네를 찾게 된 거죠. 만나중화의 김용수 사장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식당 사장 중 하나가 되었어요. 군인분들께 잘해드리니까 소문이 나서 다른 부대 군인들까지 찾아와요. 실제로 인근 다른 부대 군인들도 포천 신북면에 가면 군인들을 잘 대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노래방도 새로 생긴 곳이 3곳이나 되었어요. 군인 특화 서비스를 내세운 곳들이었죠. 군인 할인 50%, 군가 노래방. 장병 전용룸 운영. 택시 기사들도 달라졌어요. 이철수 씨는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바쁜 택시 기사 중 하나예요. 군인분들만 전문으로 모시고 있어요. 다른 손님들보다 훨씬 예의 바르시고 좋아요. 더욱 놀라운 변화도 있었어요. 매년 11월 15일을 군민상생의 날로 정해서 지역 축제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모든 상점에서 군인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고 군부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줘요. 작년 첫 번째 축제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군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최한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년 중 하나가 되었어요. 군인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인사하고 심지어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현은 공군에, 이준호는 해군에 지원했어요.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포천 신북면에서 일어난 기적. 군인을 무시하던 동네의 완전한 변화. 사단장의 완벽한 복수. 전국의 군인들과 예비역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다른 부대 지휘관들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도 군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포천처럼 조치를 취하겠다. 군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군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국방부에서도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지역사회와 군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그렇다면 폭행당했던 김민수와 박준영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민수는 이제 상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군인 중 하나가 되었죠. 형, 진짜 대단해요. 그때 참은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거잖아요. 후배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실제로 김민수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화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참은 게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박준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병장이 되어서 부대 내에서도 모범 군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군복을 입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지금도 가끔 그 동네에 외박을 나가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죠. 어서 오세요, 영웅들. 상인들이 진심으로 환영해줘요. 그리고 최한결을 비롯한 예전 가해자들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해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바뀐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충분히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참았고 대신 집단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모습이었죠. 두 번째, 상호 의존 관계에서의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30년 넘게 일방적인 착취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상생은 서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집단 행동의 위력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약해 보였던 군인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죠. 네 번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김성호 사단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때로는 강한 리더십이 정의를 구현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었을지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포천 신북면은 전국에서 가장 군인 친화적인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요. 군인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불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조용한 저항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